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류의 정신 건강과 행복, 그 길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정신문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청도군에서 세계 정신문화 올림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행사가 열리거든요. 아, 세계 정신문화 올림픽이요? 네, 여기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AI 이후의 인류 정신혁명으로 길을 찾다입니다. 와,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AI 시대의 정신혁명이라니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세미나에서 발표될 한 연구에 주목하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의 연구던데 이게 그냥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의료와 휴식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받은 두 번째 자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최첨단 뇌파 측정 기술 자료를 더하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거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곧 시행될 치유관광산업법이라는 제도적 날개를 달고 미래의 관광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학문적 이론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정책적 지원까지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용근 교수님의 논문부터 살펴보죠.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두 단어가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입니다. 사실 저도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쓰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UNWTO, 그러니까 세계관광기구의 정의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의료관광, 즉 메디컬 투어리즘은 말 그대로 아픈 사람, 환자가 중심이에요. 질병 치료나 미용 성형수술처럼 명확한 의학적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군요. 더 저렴한 비용이나 아니면 더 뛰어난 의료 기술을 찾아서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거니까 논문에서도 이걸 반응적, 리액티브 활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군요. 반응적. 바로 그럽니다. 반면에 웰니스 관광은 건강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지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한 단계 더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죠. 스파에 가서 마사지를 받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것처럼요. 네,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여행이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나를 위해 떠나는 거니까 주도적, 프로액티브인 활동인 거고요. 아하, 느낌이 확 오네요. 뭐랄까, 하나는 수리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업그레이드의 개념처럼 들리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왜 지금 이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지금일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에서 환자가 들어오는 의료 관광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었죠. 맞아요. 하늘길이 다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해외로 나가지 못한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건강과 휴식을 찾으려는 수요, 즉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 맞아요. 국내 좋은 여행지들이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죠.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시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두 시장을 따로 볼 게 아니구나. 합쳤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셈이네요. 의료 관광의 위기가 오히려 웰니스 관광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둘을 합친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K-메디웰 관광입니다. K-메디웰 관광. 맞습니다. 이용군 교수가 제안하는 핵심적인 융합 모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서 온 환자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겠죠. 하지만 K-메디웰 모델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퇴원 후에 공기 좋은 숲속의 치유센터나
고급 스파 리조트 같은 웰니스 시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전문적인 영양관리,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관광을 넘어섭니다. 치료와 회복, 그리고 휴양까지 하나로 묶는 차원이 다른 고부가 가치 융합산업 모델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모델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랑 회복 프로그램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엄청 높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어떤 거죠? 치유, 회복, 힐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뭐 기분이 좋아졌다 정도로는 부족한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마치 엑스레이로 뼈가 붙은 걸 확인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자료, 뇌과학 전문 기업 파낙토스의 기술이 등판하면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드디어 이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고 마음 상태를 읽는다는 게 약간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기분 탓을 측정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뉴로하모니라는 웨어러블 기기는요, 병원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아주 간편하게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요? 네, 핵심은 비침습적이라는 건데요. 머리에 칩을 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셋처럼 쓰는 것만으로 좌뇌와 우뇌의 뇌파, 그러니까 뭐 알파파, 베타파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뇌파라고 하면 병원에서 재는 뇌전도 이의주의 같은 건가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죠. 이걸 통해서 현재 나의 스트레스 지수, 집중도, 정서적 안정 상태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와, 수치로요? 네, 그래서 파낙토스는 이걸 치료가 아니라 훈련의 도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뇌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겠죠? 이 데이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 기술은 이미 미국 FDA에 등록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건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군요. 네, 이 기기와 AI 분석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즉 치매 환자를 97%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해냈다는 연구 결과가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습니다. 97%라니 대단하네요. 말 그대로 마음의 상태, 뇌의 상태를 데이터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 정도면 상당한 과학적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마침 저희에게 익명의 69세 여성분의 뇌파 검사 결과지 2장이 와 있습니다. 불면과 우울 증상이 있는 분인데 약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라고 해요. 이걸 보면 기슈의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이 자료가 기술의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검사는 오후 1시 17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뇌파 상태를 보면 베타로우로 나옵니다. 베타로우요? 그건 어떤 상태죠? 베타파는 우리가 각성하고 활동하고 긴장할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뇌 활성도 수치를 보면 좌뇌 72.5, 우뇌 73.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특히 우뇌의 스트레스 지수가 37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윙윙거리면서 돌아가는 과열 직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긴장도가 아주 높은 상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오후 2시 26분에 다시 측정한 두 번째 검사 결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뇌파 상태가 알파로 바뀌었어요.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완하고 휴식할 때, 명상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와, 뇌파 상태가 베타에서 알파로 바뀌었다고요? 수치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극적입니다. 70을 훌쩍 넘던 뇌 활성도 수치가 각각 29.2와 33.9로 뚝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스트레스 지수인데 37이었던 수치가 29로 줄었습니다. 무려 22%나 감소한 거죠. 1시간 만에 스트레스 지수가 22% 감소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우리가 막연하게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휴식의 효과가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고요? 이 데이터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술의 가치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 건 분명 좋은 신호죠.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요? 뇌 활성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완 상태를 넘어 거의 졸음 상태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의 핵심 증상이었던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휴식이 겉으로 드러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용근 교수의 K-메디웰이라는 의료와 웰니스를 융합한 거시적인 모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파낙투스의 기술처럼 개인의 내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미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 치유 관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이 미래를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죠. 와, 드디어 그 그림이 완성되는군요.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죠. 독일에서 온 한 관광객이 한국에서 복잡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복을 위해 도착한 곳은 경치 좋은 청도의 한 웰니스 리조트입니다. 네, K-메디웰 모델의 시작이군요. 그곳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뉴로하모니 같은 기기로 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여전히 불안과 스트레스 수치가 높게 나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편히 쉬세요라거나 정해진 스파 프로그램을 제공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있으니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즉석에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죠. AI가요? 네. 고객님의 현재 뇌파는 긴장 상태인 베타파가 우세하므로 오전에는 뇌의 안정 상태를 유도하는 알파파를 높이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입증된 숲길 걷기를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1:1 맞춤형이네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그 순간의 뇌 상태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뇌파를 측정합니다. 어제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안정적인 알파파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는 거죠. 실시간 피드백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효과가 미미했다면 인공지능은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어제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가 예상보다 낮았으니 오늘은 뇌 이완에 더 효과적인 음악 치료와 아로마 테라피를 병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최적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는 막연한 소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저의 스트레스 지수는 25% 감소했고 안정 상태의 알파파는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리포트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는 것, 이것이 스마트 치유 관광의 핵심이군요. 네.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이었던 힐링이 드디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런 상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법률이군요. 이 4월 9일부터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이 이 모든 그림에 현실성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K-메디웰 융합 모델과 스마트 기술들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네. 학술적 논의와 첨단 기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라는 세 박자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이 세계 치유관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도에서 열릴 복제 세미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의료와 웰니스를 융합한 K-메디웰 관광 모델, 그리고 뇌파를 측정하는 첨단 기술을 거쳐 스마트 치유 관광이라는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보았습니다.
AI 같은 기술이 인간의 정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세상에서 오히려 그 기술을 통해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과학적으로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결국 AI 시대의 정신혁명이라는 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간의 행복과 정신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메디웰 모델과 뇌과학 기술의 융합은 그 혁명의 아주 중요한 방향 중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뇌파 측정 웨어러블 기기가 미래의 스마트워치처럼 보편화된다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는 여행지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집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나의 스트레스, 집중력, 감정 상태를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감정과 정신 상태가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되고 관리된다면 당신의 하루, 당신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에 더 솔직해질까요? 아니면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까요?